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8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장도수 PD. 저는 연PD입니다. 아자 화이팅 한번 해줘. 아자자자자! 월요일 화이팅! 자,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가보세요. 첫 번째 뉴스 대통령실 개편 내각 인선까지, 두 번째 뉴스 슈퍼카도 폐차 대기 침수차 처리는, 세 번째 뉴스 이준석 전 수행원의 폭로, 네 번째 뉴스 배부른 정유사 횡재세 도입 논란, 다섯 번째 뉴스 연봉 1억이 재난지원금, 여섯 번째 뉴스 휴대폰 하나에 번호 2개.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첫 번째 뉴스 대통령실 개편 내각 인선까지.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 진행되었는데요. 일단 그동안 떨어진 지지율 반등 카드로 대통령실을 개편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잖아. 윤 대통령도 그때 나와가지고 인적 개편 하겠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자로 윤 대통령이 일부 인사교체를 했어. 너무 웃긴 게 어제자면 일요일 아니야? 이 청와대는 너무 바빠서 일요일자 인사발령도 나나? 아니, 월요일에 짜자잔 여러분 월요일 저희 기자회견 할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거네. 일요일에 내야지. 또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의원을 임명했고 정책기획수석 자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김은혜 낯익지 않아? 경기도지사 출마했었던. 그 사람이 홍보수석에 임명이 된 거고 정책기획수석 자리는 새로 만들어진 건데 무슨 역할을 하냐. 정부하고 대통령실 사이에 정책을 조율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만 5세 입학 정책이 난리가 났었잖아. 대통령실이랑 정부랑 조율이 안 돼가지고 여기 다 딴소리 하고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조율하는 자리로 수석이 하나가 새로 생겼어. 그래서 기존의 2실 5수석 체제에서 2실 6수석 체제로 개편이 된 거야. 인원 수석이 하나 더 늘어났구나. 수석이 하나 더 늘어난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책 조율하고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개편이지 않나. 하지만 소폭 개편이다라는 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응이 당연히 뭐 좋은 말 해줬겠지, 여당이니까. 국민의 뜻을 존중한 대통령의 민생과 민심에 대한 의지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당연히 안 좋은 소리 했겠지. 인사참사를 부정하고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 마이웨이 선언이다라고 논평했어. 마이웨이. 근데 이게 너 그 주말에 그 김종인 할아버지가 대어른. 완전 어르신. 윤석열 정부 깐 거 봤어? 뭐라 깠어? 그러니까 뭐 대체로 다 깠는데 뭐 이준석하고의 갈등하는 것도 둘 다 까고 둘 다 비판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수많은 정부를 봤지만 출범 100일 동안 내각 하나 못 만드는 정부는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말 듣고 이제 딱 생각이 났는데 진짜 아직도 내각에 빈자리가 있다고. 지금 두 자리가 공석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라는 게 문제인 거지, 공석인 자리가. 왜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방역을 맡아야 되는 수장이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건 부총리가 공석인 거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몇몇 사람들이 하마평에 모르는 중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낯익은 사람이 또 한 명 보여. 바로 나경원 전 의원인데 나경원 전 의원이면 아주 예전부터 생각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련한 표정 지으면서 회상할 일이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어. 그치, 내 머릿속에 뭔가 최초의 여성 정치인 그러니까 하면 뭔가 박영선이랑 나경원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 예전부터 그런 이미지인데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금 올라간다 어쩐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나경원 전 의원이 유력 검토 중인 이유로 사람들이 낸 게 일단 나 전 의원이 지금 4선 의원 출신이고 정말 오래 했네. 그냥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거기에서도 원내대표로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거야.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를 했었구나. 그리고 지난 7월에 숭천향대에서 명예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 관심이 크다는 점 때문에 유력 검토가 되고 있다. 그래? 나만 좀 뭔가 좀 그래? 나만 이래? 지금 느낌?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일단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방역에 선봉장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심이 크다는 이유로 유력 검토 중이라는 게 조금 그러니까 뭐 그동안의 경력이 지금 이 사람의 역사가 보건복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본 거겠지. 이 사람이 가져온 역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 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왜 이 화를 내? 사람이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모든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더 전문가가 있을 수 있잖아 사실. 그래, 나 그 얘기야. 더 전문가가 있을 수 그러니까 있다고. 더 전문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치인으로 또 가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금 우리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지금 공석이 또 났잖아. 이제 거기에는 나승일이라는 이 사람 분이 누구야? 있는데 이분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를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뭔가 합니다. 경력이 그럴싸해 보여. 느낌에 이제 일반 국민의 어떤 느낌으로 봤을 때. 뭐 교육부 차관이면 뭐 약간 이제 행정고시 연관해야지 출신해가지고 뭐. 뭐 이런 어쨌든 이 지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근데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논란해가지고 어쨌든 결국 사퇴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박순애 전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5세 입학이 정리된 줄 알았는데 요즘 다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 그래갖고 봤더니 그 황당해. 이 당시에 박순애 전 부총리가 교육부 간부들한테 황당해. 맘카페에 접속해서 댓글 등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라고 주문했다는 황당해, 사실이 황당해. 밝혀진 거야. 어. 박순애 부총리는 간부들이 지시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요약해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아이고. 그래서 댓글 홍보를 지시하니까 내부에서 당연히 반발을 했지. 어휴. 학부모 반발이 이미 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맘카페로 사실상 잠입을 해서 이런 거 빼박 걸려. 댓글을 달다가 여론 적발이 조작하는 되면 거잖아,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망한다. 음.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하는 건 여론 선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래서 내부에서 반발이 나와서 결국 지시를 철회하기는 했다는데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 그게 밝혀지면서 요즘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아, 참 이게 국정원 그 댓글 조작 사건을 보고도 아직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 답답하고만. 야,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얼마나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어이가 아까 없었겠어. 괴롭다고 이러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야, 똥은 자기가 싸놓고 밑에 사람들이 다 채워야 되니까. 똥 싸게 되지 말자.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첫 대법관 후보가 임명 제청됐거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 관련이니까 잠깐 그지. 얘기할까? 그지. 지금 현재 오석준 제주지방 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상황인데 대법관이 뭐야? 대법관은 대법원을 구성하는 사람인데 이 대법원이 어떤 데냐? 여기는 헌법재판소 알지? 헌법. 헌재? 헌재.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짱인 게 헌법이잖아. 그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부의 양대 최고 법원이라는 거야. 이짱이야, 이짱? 양짱. 투탑인 거지, 투탑.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법원으로 최고 상급심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뭐 처음에 지방법원에서 있다가 뭐 이제 고등법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것을 보면 삼심? 된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종 판결을 하는 곳인데 대법관이 총 14명이거든. 14명인데 이 대법관이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대법관이 내린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 대충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치. 대법관이 임명이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이런 게 화제가 된다는 것이야. 그치.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네가 최종 판결하는 데라고 했으니까 그 14명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판결에? 그렇지. 그래갖고 봤더니 이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 사람의 이번에 판결을 보는 것이요. 새로 된 사람 판결을 본 거지. 일단 첫 번째로 이분의 판결을 보면은 2010년에 버스기사 A씨가 있었어. 이 사람이 400원씩 두 번에 걸쳐가지고 버스 요금 800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가 된 거야. 400원? 그러니까 총 800원, 400원을 두 번 빼돌려서 800원을 빼돌렸다 해가지고 800만 원 아니고 800원? 응, 800원. 근데 이 A씨가 말하기를 버스기사 A씨가 말하기를 잔돈을 커피값 정도로 쓰는 건 관행이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대. 그래서 이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를 무효로 판단을 했다는 거야. 관습이었구나. 당연히 무효인 줄 알았는데 버스 회사가 여기에 불복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지. 그래서 이 법원은 이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을 했대. 근데 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누구냐? 바로 그 재판장이 오석준
2분이었다. 아, 그럼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신가 보다. 빡빡한 스타일. 800원 횡령도 안 돼. 800원도 안 돼. 어쨌든 800원도 횡령이야. 이런 스타일인가 보구나. 그리고 다른 사건이 또 하나 화제가 되고 있는데 2013년에 사건 관계 변호사로부터 85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검사를 면직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대. 85만 원?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내가 쭉 설명을 해볼게. 이 B 검사는 검사 B 이 사람은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서 접대를 받은 거야. 그래서 85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거야. 총 토탈. 근데 이 사람이 그게 걸려서 면직 처분이 된 거야. 근데 이 B 검사는 억울했던 거야. 그래서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요라고 하고 냈는데 그 당시에 이 오석준이라는 사람이 B 검사의 손을 들어준 거지. 뭐라고 하면서? 85만 원어치 접대로 받았다고 면직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라고 얘기했대. 85만 원으로는 면직 처분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근데 800원으로 해고는 싹 해고는 가능하다. 싹 가능하다. 좀 그렇고 특이하시네. 전형적인 강약 약강 스타일이구만. 어쨌든 이런 분이 지금 대법관 후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상황이라고 합니다요. 온유래. 두 번째 뉴스. 슈퍼카도 폐차 대기. 침수차 처리는? 침수차 줄 서 있는 거 봤어? 서울대공원에? 못 봤어 사진은. 아 진짜? 지금 침수차가 그래, 너무 그렇다며. 많아가지고 이 그렇다며. 차들을 어디다 모아놔야 되잖아. 그래서 이 보험사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쭉 도열을 시켜놓은 거야. 근데 이 차가 막 갈색이야 다. 그래 진흙 완전 머드팩한 자동차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뭐 4억 원짜리 슈퍼카도 있고 경찰차도 있고 그 탈출하려고 창문 깬 차도 있고 뭐 난리 났대. 침수차가 수백 대가 줄 서 있는데 지금 이 차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 침수차 처리는 일단은 보험사들이 상태를 점검을 해서 물에 잠겼던 흔적이 없어도 흡입구로 물이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엔진이 어차피 상했다고 판단하고 차 주인한테 이렇게 물어본대. 너 이거 고쳐서 쓸래? 아니면 보험금 받고 폐차할래? 폐차해야지. 그럼 폐차하는 거야. 폐차는 뭐 내부 장식을 모두 떼어내고 바퀴하고 엔진을 제거하고 그 앞찾기로 호다닥 그러니까. 누르는 거. 그 마이네임 봤어 너 거기에? 앞찾기, 폐차, 압축기. 그 약간 느와르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 거. 아니 그거면 영화 보면은 막 거기 사람 넣어가지고 막 압착시키는 거. 부당한 막 그러니까 윗선에서 무슨 사고 난 차량 졸속으로 차 빨리 폐차시켜가지고 이미 딱 그 폐차장 도착했는데 이미 뭉개져 압착되잖아. 맞아. 개자식들 막 이런. 그 조폭 영화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람 없애야 될 그러니까. 때 거기다가 넣고 폐차시키는 그 딱 압착기에 들어가서 폐차가 되는 거고. 근데 너가 만약에 저는 고쳐서 쓰겠습니다. 어떡해. 하면은 그 상태가 보험으로 수리를 한다는 거잖아. 그럼 침수 이력을 기록에 남겨서 그 카 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게 된대. 부분 침수된 차량은 수리해가지고 팔려나가기도 한다고. 이게 문제인 거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원래 침수차를 사게 될까봐 우리가 왜냐면 지금 윤PD도 중고차 샀고 나도 맞아. 중고차 샀는데 맞아. 그거 되게 걱정됐잖아. 막 맞아. 침수차면 어떡하지? 근데 너도 그때 아마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봤겠지만 이 차는 침수차입니다 하는 차는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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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차라리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어. 맞아. 근데 다 없어. 다 없다고 막 가가지고 그 차 파시는 분한테 이거 침수차는 아니겠죠? 라고 괜히 답정 질문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거 저희 안 팔아요. 그런 거 저희 안 갖고 오죠 이러는데 침수차가 정상 중고차로 둔갑하는 침수 중고차 대란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년에 많이 나올 거라고 막 사람들이 그치 그러잖아. 올해부터 작업해가지고 나가면 근데 내가 아까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해보면은 침수로 인한 사고 이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보험 처리 안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기록이 안 남는 거야. 그러면은 당할 수도 있겠네. 그 사람들이 막 싸제로 다 바꾸고 하면 모를 수도 있네. 당연하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어떡해. 특히 이제 올해는 비싼 수입차들이 침수 피해가 컸잖아. 강남 이쪽이 잠기면서. 그래서 슈퍼카 등 고가 외제 차량을 살 경우에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서 팁이 나오는데 침수차 확인을 하는 방법은 카히스토리에서도 안 나왔을 때 자기가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내가 살 차에 안전벨트를 끝까지 다 당겨보래. 그럼 벨트 안쪽에 곰팡이나 물때 자국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차 바닥 매트를 들쳐서 안쪽을 한번 봐보고 연료 주입구 있지. 그거 다 돌려가지고 빼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보고 트렁크 다 빼내가지고 안쪽을 한번 보면 된다.
그렇게 하면 침수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팁을 주던데. 근데 요즘에 다 그놈들도 이게 다 퍼진 걸 알아가지고 그것도 다 싹 갈아엎습니다요. 그래 벨트 아예 새 걸로 네, 교체한다며. 벨트로 다 새 걸 고치고 실제로 이 중고차 사러 가가지고 이거 막 뒤집고 막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 그 분위기가 너무 그 사람들의 나와바리 때문에 질문도 잘 못해. 나와바리 때문에 예. 개쫀다고. 예. 에어컨 잘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에어컨 틀고 시원해지기 전에 내리잖아 거의. 그래. 그리고 막 확인할 주행도 수 없어. 못하게 하잖아. 그 사람들이 해주잖아. 문제가 많아. 차 잘 알들과 꼭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눈탱이 먹고 차라리 모르면 나. 맞아. 나중에 알게 된다고. 그게 짜증나. 여기 나오는데 그 침수 중고차는 고장이 진짜 많이 난대. 그러니까. 그래서 알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계속 고장이 나니까. 그런 거 팔지 마라 새끼들아. 오뉴래. 다음 뉴스. 이준석 전 수행원의 폭로. 이준석 씨는 자극적인데? 폭로를 많이 당하네요. 뭐야? 지금 주말 사이에 이준석 관련 폭로가 나왔는데 이준석 과연? 전 대표의 수행 비서로 일했다는 임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 임모 씨. 임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한 거야. 아 유튜브 폭로야? 임모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 영상에서 이 전 대표가 지역구 구민한테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 회의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돌아다닌다. 밥을 잘 안 사준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게 폭로야? 실망스러운데?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또 최근에 이준석의 행동을 보고 그 이준석의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울며 불면서 자제하라고 사정을 해도 이준석은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준석 진짜 개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별로 충격 폭로는 아닌데? 싸가지가 있다고 하는 게 더 충격일 지경. 아니 근데 뭐 같이 식사하고도 밥을 사지 않았다 이러는 거 너무 짜치지 않냐? 아니 나 회의 중에 돌아다니다가 더 짜친데? 걔 회의 중에 집중 안 하고 막 물 들어갔다 와요. 막 약간 이런 거잖아. 너무 짜치잖아.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책임을 물을 거라고 대답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SNS에 뭐라고 하냐면은 저 임모 씨라는 사람 자기가 6년 전에 처음으로 선거 나갔을 때 딱 한 달 정도 수행했던 사람이다. 고작 나를 한 달 본 사람인데 여기저기 많은 말을 하고 다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랑은 최근 6년간 교류도 없었고 자기 부모는 항상 오해를 살까 봐서 선거 기간에 도우러 올 때 외에는 지역구 당원하고 따로 교류 안 한다고 이제 반박한 거지. 그리고 최근에 그 임모 씨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국민의힘을 위해서 힘을 써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화이팅 문자를 보낸 거야? 화이팅하고 유튜브 나와가지고 폭로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도 법적 대응을 또 할 것으로 또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요.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폭로도 문제인데 그거 어떻게 됐어? 가처분 신청한 거. 무슨 가처분 신청이지? 국민의힘에서 비대위가 만들어져가지고 완전히 새 판을 짜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나오면은 이준석의 운명의 한 주라고 이번 주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요. 생각해보면 지난주도 이준석의 명운이 달린 주, 지지난주도 이준석에게 중요한 주 이랬던 것 같은데 우리 7월 초에도 이게 지금 네버엔딩이야. 왜 윤석열 측은 윤핵관이라고 하지. 윤핵관이랑 이준석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당분간은 네버엔딩이지 않을까. 그만 좀 싸우세요. 오뉴래. 다음 뉴스. 배부른 정유사 횡재세 도입 논란? 나 이거 황제세인 줄 알았잖아. 나도. 그 기름값이 엄청 올랐었잖아. 맞아. 2,000 얼마까지 갔냐? 내가 넣은 거 2,100 얼마까지 나도 넣어봤어. 2,100 얼마까지 갔었어. 근데 기름값이 폭등을 했었잖아. 지금은 조금 내려왔는데 다시. 맞아. 그래서 정유사 상반기 실적이 역대급 진짜. 실적이 나왔대. 근데 우리나라 기름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진을 많이 떼먹고 거야?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유사가 4개야. 너 뭐뭐 기억나? 주유소 하면 SK, S오일,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넷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총 12조 3,203억이야. 뭐 상상도 안 돼. 근데 전년에 상반기에 3조 8,995억이었다고. 그러니까 거의 대충 거의 한 1,000억다리는 다 잘라가지고 비교해보면 3조였다가 12조가 된 거지. 그러면은 215%가 증가한 거래. 쩐다. 역대 최고치네. 역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역대 최고치가 나냐?
상반기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그러니까. 석유 제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잖아. 그러면서 정제 마진이 엄청 올라간 거야. 경제 마진이 뭐야? 정제 마진은 그냥 마진인데 원가를 뺀 이윤. 어. 여기저기에 뭐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이랑 수송 운영비 이런 거 다 뺀 거. 우리나라 그냥 이윤. 그러면 기름값 자체가 비싸진 건 아니라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근데 기름이 다 비싸졌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 마진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 기름값이 비싼데? 그러니까 원가가 같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마진이 뭐 남아봤자 어. 얼마나 남겠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일각 시민단체에서는 국내 4개 정유사의 매출 상승은 니네가 노력해서 잘 나온 게 아니라 그래. 유가 상승분보다 니네가 휘발유 가격이나 기름 가격 더 많이 올려가지고 정제 그래, 마진을 그 확보한 것 이놈들이 그런 아니냐. 것 같은데?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마 같은데? 횡재세를 걷어야 된다는 어. 이제 그런 여론이 막 휘몰아치고 있는 거지. 횡재세는 뭐냐? 그러니까 니네가 과도하게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다시 국가에 내라. 초과 이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자. 그러니까 10,000원을 우리가 길 가다 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3.3%는 내라. 약간 이런 느낌 오는 거구나. 좀 더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3.3% 세금을 내는데 내가 뜻밖의 뭐 갑자기 길에서 네 말대로 10,000원을 주웠어. 그럼 여기다가는 좀 더 내야지. 이런 건 거야. 왜 로또 그런 거 아닐까? 복권으로 당첨되면 세금 개 많이 떼는 그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아 그래. 여기 이 배부른 놈들을 뺏으세요. 뭐라고? 그치. 그 기본소득당 의원 용해인 의원은 법안 발의 어. 추진을 할 예정이고 민주당도 서민 경제 안정화를 강조하면서 정유사한테 과도한 이익은 공유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될 것 같진 않은 이유가 왜지? 윤석열 정부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왜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횡재세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딱 단언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정유사들 입장도 아니 우리 유가 급락해가지고 회사 경영 어려워졌을 때는 니네 한 말도 안 하다가 왜 유가 오르니까 세금 내라고 하는 거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논리로 싸우고 있는 거지. 어쨌든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아직 없는 거네요. 예. 화제가 되고 기름값이 있다? 뭐 많이 내려가지 않을 거잖아요. 오로지 지금 우리의 1,700원까지 이익에만. 봤습니다. 1,700원대까지 봤어요 지금. 근데 이게 횡재세가 사실 과도한 얘기는 아닌 게 선진국 중심으로는 횡재세 도입 움직임이 이미 있어. 뭐라고 합니까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 에너지 회사들한테 법인세 25%를 추가 부과하고 미국에서는 10% 이상의 이윤율을 기록하면 그 석유 회사한테 세금을 20% 정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도 그 이익 증가액이 67억 원을 넘어가면 기업의 횡재세를 25%까지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너 말대로 있는 놈들 거를 더 뺏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다. 난 없는 놈이니까. 온유래. 자, 5번째 뉴스. 연봉 1억이 재난지원금? 이게 뭔 소리야? 연봉 1억도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연봉 나 1억이 안 되는데 나 못 받았는데? 너 받았냐 재난지원금? 우리는 어차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 노동자라 못 받죠. 예. 일단 고용노동부가 1차에서 6차까지 특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특고가 뭐냐? 특수고용직입니다. 줄임말이네. 고용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야 어려워. 뭐 보험 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방문 판매원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프리랜서처럼 일하는데 어딘가에 종속된 임금 그치. 노동자처럼 일하는 거구나. 그치. 그러니까 뭐 이상한 구조 있잖아요. 상근직 프리랜서 이런 느낌. 맞아. 출근해야 네, 되는 프리랜서.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특고, 고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 거야 고용노동부에서. 그런데 취지는 좋네. 그런데 21일에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은 이게 소득 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거야. 심지어 반복까지 됐다고? 그러니까 이 특고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이 1차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이었대. 되게 높다. 그러니까 7천만 7천만 원까지도 재난지원금을 줬다는 얘기구나. 그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지원 논란이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2차부터는 5천만 원으로 기준을 강화한 거야. 이제는 높은 편이야. 상한선이 5천만 원?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돈 잘 버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데 고용부는 신속 지원을 명분으로, 그러니까 신속히 주겠다라는 걸 명분으로
이미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한 채로 그대로 지원을 한 거야. 돈을 그대로 줬고. 그러니까 2차에서 탈락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사람이 특고가 맞나 아닌가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기준이 5천만 원으로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상을 넘어도 그냥 줘. 그냥 준 거지. 그래가지고 이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연봉이 1억이 훌쩍 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다는 것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가는 어차피 거냐? 7천만 원 제한이 있었는데 1억 원을 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줘? 소득이라는 게 과세 대상 기준으로 계산이 된대. 아 세금 너무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프리랜서들은 사업비 명목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제하고 과세 금액이 정해지기에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려운데 그 우리는 알아서 떼가잖아. 우리는 그 직장인들은 그래. 근데 이제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명목으로 그래. 대부분 그러니까 소득에서 몇 퍼센트 어느 정도는 제하고 과세 금액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 보통 소득의 한 40% 수준만 과세 금액으로 본대. 그렇기 때문에 7천만 원이라는 제한을 하면 그 이상의 수입도 또 있는 건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그러니까 알겠어? 1억을 그래서 1억이 넘는 되는 사람도 거야. 받는 그래서 것이다. 총 토탈 수입은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누수된 세금이 그러면 얼마요? 그런 사람들한테 준 세금이 수천억이 넘는다는 것이요 지금. 아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했대. 부정수급 받은 사람이 5만 명이래. 5만 명. 보니까 그래서 2에서 6차에서는 인당 사람 한 명당 지원금 규모가 400만 원. 그러니까 수천억이 될 만한 것이야. 그러네. 400만 꽤 원이니까. 많이 주는구나. 이게 재난지원금 한 10만 원 이런 수준이 그러니까. 아니라. 근데 나는 여기까지는 그래 자 이제 수습을 잘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고용부는 얼마의 세금 손실이 있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이고, 나타났다. 답답하고만 답답해.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되게 난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였다고 생각해. 왜냐면 임금 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국에 어쨌든 정규직이면 해고 위험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특고 노동자들은 오히려 되게 쉽잖아. 그리고 이런 데가 대면이 많지 또. 그치. 특고가 또 대면이 많아. 그러니까 일자리가 위험해져서 지원금을 주는 것까지는 당연히 너무 좋은 정책인데 이렇게 이거를- 허술하게 관리를 그래 하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괜히 다 사람들한테 욕먹어. 더 주면 됐잖아. 근데 우리 작가님이 자기가 이거 해당되는데 이 뉴스 하기 멋쩍네요 이래가지고 난 우리 작가님이 연봉 1억 넘는 줄 알았잖아. 작가님이 내가 그래서 1억 넘으면 메로나 사주라니까 자기가 1억 넘는 거였으면 냉장고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아직 안 넘는 1억 안 분은- 넘는데 예. 1억 원 안 넘는데 자기 해당된다고 그만해 센 척했어. 작가님 그만하시라고요 작가님. 허세 부렸어. 온유래. 자 다음 뉴스.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요. 이게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입니다. 많은 직장인 여러분 지금 관심 가지시고요. 뭐죠? 일단 오는 9월 1일부터요. 이동통신 3사하고 알뜰폰에서요. 2심을 이용한 스마트폰 개통과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2심이 숫자 2야 영어 2야? 영어 2인데요. 2심이 무엇이냐? 2심 전심. 2심은요.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장치라는 것인데 이게 유심 있죠? 유심의 유심은 일종이랍니다. 유심의 일종인데요. 이 IC카드 형태의 기존 유심과 달리 그러니까 유심 보면은 갖다 박잖아. IC카드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달리 스마트폰 기판에 직접 설치된 뒤 서버에서 정보를 내려받아 활성화되는 게 바로 2심이래요. 2심. 또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 어쨌든 2심의 장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 2심을 도입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왜 뭐가 좋은데? 제가 이거 왜 좋은 뉴스라고 했냐? 이 2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가장 큰 변화가 하나의 기기로, 그러니까 내 원래 기기로 2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쌉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회사 번호 하나, 그래. 친구들 번호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유심이 원래 있잖아. 기존 유심 거 하나 있고 2심이 있는 핸드폰을 2심으로 하면은 듀얼심 모드가 가능해지면서 그러면은 그거야? 컴퓨터로 치면은 계정주 따라서 2개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 공용으로 사용할 때. 그런 느낌인 건가?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고객의 명의, 우리 장도수, 윤 이렇게 우리 명의로 2개의 전화번호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존 번호 하나랑 2심에 맞는 번호 하나를 따로 발급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업무용이나 개인용으로 이제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통신사 요금제도 또 각각 할 수 있대. 그래서 기존 유심 핸드폰에서는 내가 이거를
10기가만 되는 뭐 그 요금제를 했어. 음. 근데 이거 업무용은 더 전화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알뜰폰 요금제로 이제 할 수도 있대. 아 근데 요금제 하나로 두 개를 나눠서 하는 거 안 되는구나. 그건 안 된다. 번호가 2개니까. 음.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명의자가 다르면요. 이거 사용이 안 됩니다. 4명이어야 됩니다. 아 그럼 전 안 되네요. 아, 그래요? 전 회사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시지원금 받는 것도 2개는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원래 유심 핸드폰만 받을 이게 수 좋은 있대요. 뉴스 맞아? 약 올리는 뉴스 아니야? 공시지원금 안 받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알뜰폰으로 하시면 돼요. 전화번호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 2심을 돈이 공짜냐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발급받는 다운로드 수수료가 있긴 해요. 근데 쌉니다.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돼요. 2,750원입니다. 2,750원. 돈 내고 받아야 돼? 네, 다운로드. 약간 너 여러모로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 모바일 운전면허 등록증 소개할 때 느낌이야. 뭔가 좋은 것처럼 얘기해놓고 좋아, 이렇게 좋아. 귀찮은 게 많아. 돈 근데 들고 막. 여기에서 저희 작가님은 이거를 2심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못합니다. 야 우리 작가님 왜 이렇게 자꾸 등장해? 우리 왜 작가님은 못해 왜 우리 못해? 작가님은 아이폰 8이거든요. 아이폰 8? 8? 네, 아이폰 8이에요. 근데 현재 국내에서 이 2심을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4 그리고 폴드 4 이렇게 된대요. 거기서부터 그 이후는 네, 된다는 그 거지. 이후부터. 그리고 아이폰 시리즈는요. 2심 기능이 내장된 아이폰 XS XS? 네, XS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거는 내장이 안 돼 있는 거네? 네, 작가님은 핸드폰을 바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핸드폰 번호,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톡 그 핸드폰 번호 하나당 계정 하나로 주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지금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 앱에서는 이게 개발이 당장은 안 되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안 지금 된 번호를 거지. 2개를 해도 카카오톡은 하나.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나 봐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그냥 요금 일단 내고 있으면서 기다려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일단 진짜로 투폰 쓰시는 분들은 좋긴 할 것 같아. 근데 나 이거 한 기기에서 이렇게 2개 이렇게 막 지금은 장도수 그리고 나머지는 내 사적인 이름 해가지고 김사연 이렇게 쓰다 보면 개 혼란스러울 것 그래 같아. 원래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회사 단톡방 어. 프로필 그 배경 바꿔놓자. 배경 바꿔놓자. 맞아 나 빨간색이거든. 막 배경 바꿔놓고 뭐 절대 여기서 얘기하지 마 막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헷갈려가지고 사고 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좋은 소식이라고는 하네요. 어쨌든 핸드폰을 먼저 바꾸시길 바랍니다, 작가님. 끝? 네, 목요일에 만나요. 빠이. 빠이.